비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동학개미운동 무슨 말입니까? 조선시대 동학 농민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요즘 주식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8년 개띠를 비롯해서 베이비 부모들이 노후 생활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들에 관해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비비님들이 노후 생활을 망치는 요소들은 참으로 많지만요, 전문가들은 말들 하지만 저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두 가지만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그 이유 중의 두 가지는요, 집값 폭등과 바로 코로나 경제입니다. 집값 폭등은 다 아실 것 같아 생략하고요, 주식 투자 얘기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공포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3월, 작년 3월이요. 코스피는 11년 만에 종합주가지수가요 1457포인트였습니다. 사상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른바 동학개미군단이 주식시장으로 모여들어서요, 지금 코스닥이 3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두 배로, 소위 더블로 벌어들인 셈이죠. 동학 농민을 빗댄 이른바 증권시장에서 동학개미 운동이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조선시대 역대급 민초들이 반란이었죠. 그 반란과 지금은 전혀 다른데, 동학을 운운하는 사람들 참 기가 막히는 언어 마술사 같습니다. 중요한 시사점은요, 주식 투자를 하려는 젊은 청춘들이 봉건 지배층, 바꿔 말하면 현재의 부자들과 금수저에 대한 젊은 층의 입장은 동학혁명 당시 농민적 입장과 다를 게 없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게 대다수의 가난한 젊은 층과 중산층이 무너진 현대의 경제 구조가 K자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건 다 아시죠? 경제학자들이 이 견해를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구조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K자의 하부는 막 빈곤층이요, 이렇게 막 늘어나고, 그 잔혹한 그 중간은 중산층은 없어지고, K자 위쪽에 이렇게 넓은 것은 부자들만, 즉 빈부의 격차가 양극화된다는 얘기지요. 좀 지루하시다고요? 아무리 바빠도요,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잔혹한 K자 모양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동학개미군단의 자연스러운 출현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외국 투자자들은 이미 증시를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채우며 작년 3월 한 달에만 11조 5천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답니다. 개인의 거대한 투자 물결, 이제 국내 증시 역사는요, 동학개미 운동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비님들, 전 주식 이야기보다는요, 주식 투자 행태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요, 그 운동이 개인에게는 얼마나 위험한지, 농민운동을 하다가 쓸쓸히 죽어간 한 농민군처럼 주식해서 죽어가는 젊은이로 변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살 길을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무책임한 주식 전문가의 얘기가 있죠. 요즘 올해 한국 주식시장을 지킨 개인 투자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 표현은 참 이상하죠. 이들을 지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주식 투자 전문기관의 이야기가 우려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비비님들, 이제 그 그늘에 대해 말씀을 드려봅니다. 막대한 빚을 진 빚투, 빚내서 투자하는 개미들을 향한 경고 목소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코스피 화랑에 올라탄 신용공여 잔고, 즉 증권사에서 빌린 돈은요, 사상 최대인 19조 원을 넘어서 20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제는 더 억울감마저 들고요,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대한 산맥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 죽어도 진입은 못하죠. 이제 우리는 젊은 층 사이에서요, 기회는 주식뿐, 이런 말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 유행가처럼 번져간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간다는 것이죠. 올라도 터무니없어 올라버린 집값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사포시대. 집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거기다 더 안타까운 것은 취업 포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그 자산의 격차가 초래한 재테크 좌절감이 역대급 비투를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빚내서 주식 사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 돈은 부자들이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결론은 동학개미 운동이라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으나 맞는 말도 같습니다. 코로나 경제 난국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모으는 이른바 동학개미운동 투자자라니 이건 젊은이들을 가난이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과 같아서 두렵기만 합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빚내서 투자하느냐고 강변하시겠죠. 그 진로의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하나 없고 정부나 기관도 그들이 폭망하면 네 자신이 그랬으니 알아서 살거라 라며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한 테스형의 가사가 오늘따라 새롭게 들려오면 어인 일입니까? 다운아님의 노랫말 중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또 사랑은 또 왜 저래 라는 가사가 와 닿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폭망의 위험 속으로 가는 것을 보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너무 뻔한 것이죠. 빚내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빚투하시는 동학개미 여러분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엎으러지면요 당신들은 이제 파멸입니다. 개미님들 기회는 주식뿐이라고요. 이런 기회는요 파탄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류에 부하내동하지 마시고 영끌에서 주식 투자는 큰일 납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제1번 수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어렵다는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불나비는 되지 말아주십시오. 주식 성공률 5%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40, 50대 주식 못하면 바보다 라는 말의 유행이었고 그때 시장 바구니를 든 아줌마들까지 주식 객장에 드나드는 시절을 보내보았습니다. 그때 큰 손해를 보아서 병까지 얻고 자살까지 한 젊은이들이 많았던 기억이 뚜렷합니다. 80년대 후반이에요. 결론은 머리로 몸으로 또박또박 조금씩 벌어서 개미처럼 모아야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지금은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58년 개띠의 베이비 부모들은 바로 그런 자세로 묵묵히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맨발로 건너온 이 시대의 노병들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것처럼 코로나를 이기는 세상이 오면 옴츠렸던 발을 힘껏 차오를 때까지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코로나로 망한 자영업자, 주식으로 망한 젊은이들, 이제 제2의 고통의 터널로 진입하는 걸 정부는 외면하지 않겠죠.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비비님들, 58년 개띠 비비님들, 우리 자녀와 젊은이들에게 이 한마디를 꼭 해야 하는 세상인 것 같아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을 저에게 선물하고 가시기를 빌면서요. 오늘은 엽서한 영상을 여기서 접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